당신은 혹시 간과 슬개를 다 내어줄 듯 상대방에게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과 배신뿐이었던 적이 없으신가요? 10번을 웃으며 도와주다가 딱 한 번,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거절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 9번의 따뜻함은 까맣게 잊고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지는 않았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잘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기보다 그 호의를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되는 걸까요? 왜 나는 이렇게 베풀고 또 베풀어도 마음 한구석은 항상 허전하고 쓸쓸하기만 한 걸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인간관계에 지쳐있고 내가 쏟아부은 진심만큼 돌아오지 않는 현실 앞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맹철하지만 따뜻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잘해주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나에게도 똑같이 따뜻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대입니까? 하지만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이것은 동화책 속에서나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특히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본성이 드러나는 관계의 장에서 이 믿음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뇌가 고마움이라는 감정보다 익숙함이라는 상태를 훨씬 빨리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에어컨 없는 방에 있다가 누군가 에어컨을 켜주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 첫 순간의 시원함은 정말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환호성을 지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과 10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원함은 이제 당연한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에어컨 바람이 조금만 약해지거나 온도가 살짝만 올라가도 우리는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덥다고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냐고 불평합니다. 사람의 친절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첫 번째 호의는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호의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깁니다.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서서히 일상이 되어갑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하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친절이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당신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그 반복되던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상대방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당신을 비난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의 쳇바퀴이자 인간관계의 가장 잔인한 적응 법칙입니다. 동양의 마키아벨리라 불리는 한 비자는 이 맹혹한 인간 본성을 이미 2000년도 더 전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감정이 아닌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남비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사람은 사람들이 죽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수레 만드는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고 관 짜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과 처한 상황에 따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뿐입니다. 부자가 많아지면 수레가 많이 팔리고 사람이 죽으면 관이 필요하니까요. 당신에게 호의를 받는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본성이 나쁘고 악해서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제공하는 호의가 너무나 저렴하고 너무나 손쉽게 아무런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을 귀하게 여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버립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의 가치는 평가절하됩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이런 오만함과 교만함을 더욱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야생의 짐승과 같아서 우리가 너무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곧바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흉폭하고 난폭해진다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심지어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너무 많은 친절을 한꺼번에 베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탕과 사탕을 계속해서 주면 이가 썩고 버릇이 나빠지는 것처럼
과도하고 무분별한 친절은 상대방의 자아를 비정상적으로 비배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당신을 그들의 발 아래에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거절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습니다. 혹은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무조건적인 예스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깊은 통찰에 따르면 그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무언의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에 달고 사는 착함이라는 말이 사실은 약함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것을 신랄하게 노예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강하고 중심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친절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거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내면에 힘이 없고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갈등이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친절을 강요받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스스로에게 포장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니체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의지를 억누르는 것을 깊이 경멸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베푸는 그 친절이 혹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내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신만의 단단한 중심이 없이 남들의 기대에 맞추기만 하는 사람은 마치 뼈대 하나 없는 연체동물과 같아서 누군가 밟으면 그대로 뭉개지고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이렇게 차갑고 인간은 이토록 배은망덕하니 이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이기적으로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함과 만만함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긋는 것입니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똑같은 그 자리에 서 있고 누군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나가는 5분 대기조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보상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할 때보다 비정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할 때 행동이 훨씬 더 강하게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슬롯머신에 사람들이 중독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잭팟이 터질지 모르니까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가끔은 용기 있게 거절하십시오. 나에게도 내 시간이 있고 내 일정이 있으며 내 원칙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친절이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해서 베푸는 특별하고 귀한 선물임을 상대방이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거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치와 존재감의 선언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공자께서 평생 강조하신 중용의 도를 깊이 기억하십시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원칙은 인간관계에서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걸음 다가오면 나도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지 상대방은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데 나 혼자서만 10걸음을 허겁지겁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도 우정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집착이고 의존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친절은 받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돌아오지 않는 보상을 계속 바라는 마음은 결국 원망과 분노로 변질됩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아니 최소한 그 절반만큼이라도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십시오. 진정한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친절하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우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은 세심하게 살피면서 정작 내 마음이 골마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방치합니다. 남들을 챙기고 돌보느라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들과 꿈들은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대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만함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막 다루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감정을 정말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명품처럼 대우하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세상도 당신을 명품처럼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호의를 마치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그로 인해 당신 곁을 떠나갈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떠나보내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진짜 당신의 사람, 진정한 인연은 당신의 거절조차도 존중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반면 가짜 인연, 이용만 하려던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이 멈추는 그 순간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 인생의 불필요한 거품과 잡티를 걷어낼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없이 베풀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던 그 밤들, 내일을 제쳐두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밤을 새웠던 그날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자체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다만 그 귀한 마음을 아무데나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죄가 없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친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낭비한 것이 안타까운 실수였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아무에게나 쏟아붓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고 당신의 호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 바로 당신 자신에게 먼저 베푸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스트레스 해소 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당신의 호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석입니다. 보석을 그저 흔한 돌멩이 취급하는 사람들 틈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곳,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승리이자 나 자신을 지키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세워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랑으로 보이려고 애쓰고 전전긍긍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친절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러러보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당신 스스로가 가장 먼저 믿고 인정할 때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저렴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임을, 당신의 시간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임을,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빛나는 별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대하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반드시 그에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속에 단단한 중심이 세워졌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고 당신의 존재를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애타게 찾고자 하는 꿈을 찾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